전 시간 공부의 그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질은 왜 물질이라고 합니까?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합니다. 안은 시각하다는 기능입니다. 시각하다는 기능은 시각적 물질이 변화한다, 즉 변형된다, 그런 말이에요. 청각하다는 청각적 물질의 변형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각한다는 것은 후각적 물질의 변형을 말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감각한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물질의 변화, 변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그 정신이라는 것을 염두에 잘 둬야 돼요. 정신한다는 것은 그것도 물질의 기능입니다. 요새는 정신이 물질적 기능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어서 내적 물질의 기능 6가지와 외적 물질의 기능 6가지가 결합하면 6가지 유형의 인식이 생겨나요. 시각적 인식이 생겨나고 내지 정신적 인식이 생겨납니다. 이 인식이 생겨나면 바로 그걸 조건으로 뭐가 생겨나냐면 의식이 생겨납니다. 만약에 의식이 생겨나지 않으면 인식한 것을 몰라요. 인식이라는 건 전부 뭘로 이루어진 거냐면 의식으로 이루어져요. 옛 사람들은 시각한다, 청각한다, 후각한다, 미각한다, 촉각한다, 정신한다,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BC 6세기경에 세종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인식이 식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야 라고 설명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공부의 핵심은 이거죠. 12입처가 결합하면 6가지 유형의 의식이 생겨나는데 이 6가지 의식이 생겨나는 이것이 바로 의식 과정의 시작이에요. 드디어 의식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의식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의식이라는 것은 개인 중심이에요. 항상 의식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존재가 나타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의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주어가 뭐냐면 나야. 그러면 이 의식 과정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냥 넉넉히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탐진치 구렁텅이에 빠지거든요. 그럼 죽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는 존재로 넘어가는 그 길목을 잘 지켜서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사띠예요. 그러면 이제 의식 과정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 공부부터는 이제 12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지금 해야 돼요. 우리는 5가지 단어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첫째, 인식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의미다. 기억나죠? 둘째, 변화한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 경험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한다는 말입니다. 한 개인의 경험은 모두 자기가 다 자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한다는 것은 의식한다는 것이다. 이 5가지 단어는 우리가 12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미리 용어를 정리해 둔 거예요. 의식한다는 기능의 그 특징은 뭐냐면 식별하는 거잖아요. 식별?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데도 묶음을 만드는데 1,000원짜리 묶음, 2,000원짜리 묶음, 3,000원짜리 묶음을 다르게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르게 묶는 것을 자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묶었다는 것을 누가 식별합니까? 식이 식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식별하는 식이 있겠죠. 만약에 자기가 됐는데 식별이 안 되면 물건을 어떻게 팔겠어요? 1,000원짜리인지 2,000원짜리인지 모르게. 자기한다, 이 말은 식별한다, 즉 의식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의식하지 못하면 자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몇 가지로 분류해 놓은 책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때 그 분류한 것이 뭐예요? 자기죠? 그 분류할 때 만약에 의식이라고 하는 기능, 식별의 기능이 없으면 분류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기한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에요? 식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의식은 모두 다 자기의 고유한 습관에 의해서 자기된 의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후,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 때 여러분이 평생 자기한 그 식의 부름에 따라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거기 상관을 못하고 어머니도 상관을 못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무 상관을 못해요. 자기가 자기의 그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자기된 식을 많이 쓰냐, 이것을 안다면 식이 나를 데리고 갈 곳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안과 색이 결합하면 안식이 생겨나죠. 이때 안식이 한 번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 과정이라는 말은 행위나 기능이 연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안과 색의 결합에 의해서 안식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성의 결합에 의해서 이식의 과정이 시작돼요. 비와 향의 결합에 의해서 비식의 과정이 시작돼요. 설과 미의 결합에 의해서 설식의 과정이 시작되고요. 신과 촉의 결합에 의해서 신식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의와 법의 결합에 의해서 의식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기 잘 보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여기 단 하나밖에 없네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안식을 의식하고 막 의식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그러면 안식이 생겨나고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생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사건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요. 우리가 무엇을 시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은 시각합니다. 그리고 색은 시각됩니다. 그러니까 시각하는 기능과 시각되는 기능이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시각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머릿속에서 인식의 사건으로 일어나면 안이 시각하면 색이 시각되는데 이때 시각하는 기능과 시각되는 기능이 조건적으로 함께 생겨나서 결합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왜 조건적 발생을 조건적 결합이라고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잖아요. 함께 나타난다. 함께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나타나는 이 조건들은 결합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구분은 되나 분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조건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각하는 기능과 시각되는 기능이 조건적으로 일어나서 서로 결합하면 거기서 뭐가 생겨난다는 겁니까? 안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안식이 생겨나면 안식의 과정이 시작되죠. 여러분 눈 뜨고 있는 한 계속 안식의 과정이 막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쉴 새가 없어요. 그러면 안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식이 일어나면 이 식의 특징은 두 가지요. 오늘 공부할 것은 첫째,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일단 생겨나면 어떤 일을 안식이 하냐? 안과 색을 자기의 대상으로 삼아요. 어디에서? 인식 속에서. 이렇게 식이 머릿속에서 안과 색을 대상으로 삼을 때 이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현상이라고 그래요. 머릿속에서 존재 현상이 이렇게 해서 산출됩니다. 나는 18년 동안 이 말을 많이 했어요. 행위가 존재한다. 이 말은 기억한다고 그래요. 행위가 존재한다. 행위가 존재한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행위가 식의 조건이 돼서 식을 생겨나게 하고 식이 생겨나면 그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현상이 되어버려요. 식이 행위를 대상으로 삼을 때 내적인 물질 행위는 나라는 대상으로 삼고 외적인 물질 행위는 세계라는 대상으로 삼아요. 이게 식의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아, 이것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세존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와 세계라는 존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세계 속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의가 있는 이 몸 안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의가 있는 안, 이비, 설신 이 몸 안에 세계, 색, 성향, 위촉법, 세 개의 발생과 소멸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지금 말해주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인식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인식의 사건은 두 종류다. 나라는 존재 현상을 만들어내고 세계라는 존재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우리들 머릿속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세존이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안식이 일어나면 안식의 과정이 시작되죠. 안식의 과정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식은 자기 중심입니다. 개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식 다르고 아내의 식이 달라요. 음식점에 가서도 아내는 뜨끈뜨끈한 갈비탕을 먹지만 나는 얼음, 빙수 잔뜩 떠있는 물냉면을 먹잖아요. 식이 달라요, 좋아하는 게. 먼저 안식이 생겨나면 안과 색은 안식의 대상이 됩니다. 안식의 대상이 돼서 존재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존재 현상을 가지고, 즉 대상을 가지고 안식이 자기 일을 해요. 뭔 일을 하냐? 식은 개인 중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을 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하냐? 수상행위라는 개인적인 심리를 만들어요. 안식이 딱 나타나면 안식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자기의 조건일 때는 기능이고 행위입니다. 이 조건을 존재 현상으로 바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존재 현상은 다 안식이 작용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작용한 것이 달라가지고 결혼해서 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결혼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이 개인적인 그 자기의 과정을 전개하는데, 이때 개인적인 자기의 과정이란 뭐냐면 주관적인 심리 현상을 만들어내요. 주관적인 심리 현상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상, 행이죠. 벌써 개인적인 심리 현상이 일어나면 누가 등장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등장한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에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라는 것이 나타난 이유를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치에 의해서 조건 발생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실체적으로 있다고 막 우겨대는 거예요. 이렇게 우겨대니까 결국 죽을 때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정말로 있다고 그렇게 40년, 50년, 60년, 70년을 믿었던 놈이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벌벌 떨리겠어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죽음, 이 공포는 뭐 때문에 생겨난 겁니까? 식이, 자기중심적인 식이 심리현상을 만들어낼 때 나라는 존재 현상을 산출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어요? 나라는 존재는 경험적으로 산출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뭔 글을 좀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비어 있다는 것은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비어 있다는 것은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그 무명을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어 있음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경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안과 색이 안식의 대상이 되면 물질적 현상에서 뭐가 생겨납니까? 개인적 심리 현상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물질은 아무 해를 안 끼쳐요. 우리에게.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물질을 개인적인 그런 심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첫째 수는 뭡니까? 감정이죠. 아무리 조그마한 감정이라도 한번 일어나면 한 개인의 감정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감정도 한번 일어났다 하면 얘는 좀 특징이 뭐냐면 온 인격을 그냥 순식간에 점령해버려요. 아까까지 깔깔깔깔 웃고 좋았는데 전화 한 통화 받고 바로 얼굴이 싸게 질리잖아요. 두 번째, 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요. 이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감정을 해석하겠죠. 그리고 어떤 감정은 선택하고 어떤 감정은 선택하지 않고 싶겠죠. 이게 상이 일어나서 그래요. 이것도 다 주관적인 자기중심적인 행동 아닙니까? 상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어떤 심리현상이 생기냐면 개인적인 의도가 생각나요. 간단히 예를 들면 한 송이를 보면 아름답다는 감정이 생겨나지요. 그러면 그 꽃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을 만들 거예요. 이게 바로 해석입니다. 꽃에 대해서 해석한다, 지각한다는 것은 개념을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꽃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개념이 만들어지면 의도가 생겨요. 이렇게 좋은 꽃을 우리 집에다가 갖다가 심고 싶은데 화원에 가니까 이런 꽃들이 없었어. 하나 슬쩍 가지고 갈까? 또는 주인한테 말해서 달라고 해볼까? 이런 의도가 생기겠죠. 인간의 괴로움을 생산해내는 그 과정이 뭐냐면 수상행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는데 사실은 뭘 다스려야 되냐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해석과 여러분의 의도, 자기를 다스리면 돼요. 근데 이상하죠. 고통스러운 것을 생산해내는데도 그런 자기를 서슴없이 해요. 영리한 사람이라면 고통스러움을, 괴로움을 생산해낸다면 그런 자기를 멈춰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행복을 지켜내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면 물질은 우리한테 시비를 걸지 않아요. 세존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여기서 행복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수상행에 끄달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몸이 아프다고 마음까지 아파서는 안 된다. 인간의 그 불행, 고통,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 의식 과정이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개인 중심의 심리현상에 있습니다. 심리현상이 일어나면 물질에 영향을 줘요. 그 물질과 심리현상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가도 다음에 한번 살펴볼게요. 결론 요약하고 공부 끝내겠습니다. 12초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의 결합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요. 식이 생겨나면 식을 조건으로 물리적 현상과 심리적 현상이 의식 과정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안식의 과정이 시작된다. 그 말은 안과 색이라는 물질의 과정과 수상행의 과정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과 심리적인 현상이 다 의식의 조건이니까 물질의 실체가 있다. 마음의 실체가 있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물리적 실체도 없고 심리적 실체도 없다. 그것들은 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